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맵의 황주명 대표입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들과 황주명의 베스트탑 12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참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로 정리하고 또 다음 주를 준비할 수 있는 조금은 여유로운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이번 주의 분석을 통해서 다음 주에 어떠한 전략으로 또 수익을 볼 수 있을지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가장 큰 전 세계 시장의 변수, 화두는 아마 코로나19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번 새벽,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유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조 바이든 현재 지금 유력 대통령 후보죠. 유력 대통령 후보가 당선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계기 중에 하나도 코로나19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돈도 중요할 수 있고 뭐 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과 안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주식으로 좀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거고요. 또 하나 건강을 항상 지키면서 시장을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어떻게 보면 완전 소외되는 장 혹은 너무나 또 특별한 종목들만 움직이는 장이라서 좀 고민되시고 힘드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전화는 02377-0263번, 02377-0263번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항상 보내주실 때는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꼭 적어 보내주셔야 되고요. 보내주신 분에 한해서 제가 직접 저소한 어떤 코드, 주식의 비법을 풀어가는 전략 교재를 또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못다한 얘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못다한 얘기들은 노람톡 오픈 채팅방,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비밀번호는 4개입니다. 7777 이렇게 비밀번호 4개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된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특히 내일 다음 주장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으니까 많은 문의 주시길 바라겠고요. 선택과 집중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번 주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크게 3대 요소로 시장을 좀 바라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크게 우려될 만한 사항들이 이번 주에 발생하지는 않았다라는 게 핵심 사항일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선물이라는 것은 현물보다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순매수 포지션을 들어오면서 좀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만들어줬고 그에 따라 선물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면서 어느덧 한국 지수도 연달아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 선물에 순매수 포지션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증시에 대해서 아직은 우려감보다는 기대치가 많다라는 부분, 특히 미래지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풋옵션 내용입니다. 풋옵션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은 너무 큰 상승을 기대하는 시장보다는 하방 경직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풋옵션이 외국인 순매도가 4거래일 우위를 지속하게 되면서 시장에 대해서 즉 외국인이 하락에 대해서는 매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하방 경직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늘 시장이 불안정하다. 11월 달에 불안정하다라고 많은 펀더멘탈, 많은 뉴스,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황주명의 베스트스탁에서는 언제나 똑같은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방 경직에 대한 포지션이 보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 흐름을 타고 가셔라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결국은 정확한 진단의 어떠한 토대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경험과 그다음에 정확한 데이터가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많은 정보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기준을 잡고 특히 황주명의 베스트 스탁을 보시면서 접근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 지수가 다시 급락을 하게 되면서 안정성 확보에 대한 포인트도 좀 체크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주가 지수를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 지수가 급락하면서 안정성을 포인트를 잡아줬는데
현재 종합주가지수 박스권 흐름을 좀 아직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스권 흐름인데 2267에서 2331.11포인트까지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려감이 다시 기대감으로 바뀌는 국면입니다. 제가 2400포인트까지 어느덧 또 성큼 다가왔습니다. 다만 지금 자리 2450은 항상 저항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450 저항, 그다음에 2250 지지, 요 방향 200포인트 구간 안에서 박스 포지션 체크는 분명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고 접근하신 전략도 유의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은 특이 케이스의 종목들이 좀 움직여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자,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상화폐가 특히 비트코인의 급등과 함께 우리 기술 투자가 연이어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가 어느덧 4,72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비트코인의 상승과 그 다음에 어떤 활용도, 기대감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즉 가상화폐와 연동해서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였던 업비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기술 투자가 상승을 했고요. 그 외에도 데일리 블록체인이라든지 기타 대성창투 이런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든 아니면은 코인을 운영하는 업체들에 대한 두각이 좀 보였다. 지금은 접근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정 이후에 다시 재접근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상화폐는 어쨌든 간 지금 제가 이제 그 분석을 하다 보니까 투자 팁을 좀 말씀드리게 되면, 현재 1세대 가상화폐는 거래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확장되었던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는 있고요. 그런데 신용카드처럼 쓰게 되려면 이 TPS의 속도가 필요한데 그 속도를 아직 개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낙관적인 관점보다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의 결함이 보완되는 과정 속에서 접근하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할 수 있다. 이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서 접근하신 전략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결국은 제가 이제 이 이야기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트렌드라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죠. 그중에서도 혈장치료제라든지 CMO, 즉 모더나라든지 이런 쪽에서 치료제가 나왔을 때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공장으로서 생산할 수 있고 위택 생산할 수 있는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관련된 섹터의 종목들은요, 녹십자, SK케미칼, 제일약품, 특히 제가 녹십자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빠져도 걱정하지 마시고 자녀한테 물려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40만 원까지는 충분히 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덧 41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서 목표가까지 도달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 이제 위탁 생산에 대한 기대치와 혈장 치료제에 대한 기대치가 함께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제일약품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 약품, 의료, 생산, 그리고 특히 코로나19 이슈들에 대한 종목들은 잘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든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바이든의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는 사실 결과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 선언을 했죠. 그러면서 소송전이 11월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개표에 대해서 확실성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후협약에 대한 이슈와 그 다음에 약간 그 트럼프가 탑다운 방식을 선호했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바텀탑, 즉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결정,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중시 여기는 부분이고, 여태까지 진행했던 이야기했던 사항들을 보게 된다면 기후협약이라든지 혹은 유럽과의 동맹, 그리고 약간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그린에너지, 기후협약 이런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있고, 그에 따라서 탄소 배출권 관련된 종목들의 좀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캐시그린홀딩스와 한솔홈데코, 후성 관련된 종목들이 바이든 관련된 기후협약 관련된 종목으로 좀 상승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그냥 딱 정해져 있는 이슈대로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고, 그다음에 바이든 관련된 종목들이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움직였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일장 흐름을 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전일장 흐름 살펴봤고요.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트렌드, 지금의 소외되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전화는 01377-0263번, 문자는 샵 3772로 보내주시면 또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못다한 이야기들 참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 좀 체크해보고 이야기 드릴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들어오시는 방법이 조금은 어려우시다 그러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황주명,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게 되면 무료 입장입니다. 무료 입장하셔서 정보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비밀번호는 74개 7777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연락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전화 연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제넥신이고요. 네. 16만 4천 원, 네. 20%입니다. 11만 4천 원. 16만 4천 원이요. 아, 16만 4천 원 비중 20%. 뭐 제넥신 들어가게 된 뭐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넥신은 사실 뭐 코로나에 대한 그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그런 걸로 6만 원대에서부터 계속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했었는데요. 네네. 19만 원까지 올라가고 팔고 다시 눌린다고 생각하고 매입을 했다가 네네. 그렇다가 좀 지금 이제 방심한 거죠. 좀 물려버린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이제 물리게 되신 건데 일단은 제가 이제 급하게 본 분 중에 하나가 청산가치 정도는 봤어요. BPS가 2만 원이고 지금 자리가 한 6배 구간이니까 지금 크게 부담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코로나 치료제 인터루킨 관련돼 가지고 좀 두각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뭐 수급 이탈이 크게 나간 종목은 아닙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한 번 더 재반등에 대한 기대치를 가질 수는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오히려 고점에서 이렇게 대량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은 물량 매도일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 상승을 하면서도 물량 매도일 수도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거래량이 거의 없이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재차 또 상승할 수 있는 기대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4개의 장대 양봉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4개 장대 양봉에서 지지대까지 이제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자, 지지대까지 발생하면서 이 구간 안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뚜렷하게 아직까지는 강력한 모멘텀이 없고 수급도 모아갈 수 있는 힘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는 지지부진한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전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반등이 하게 되면 이제 어디서 매도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요때 8월 27일 날 고점을 뚫고 가려고 하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망 매물에 대한 소화 과정은 자, 시가부터 이 고가까지 14만 7천 원에서 17만 7천 원까지 쌓여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중시값 16만 원 부근은 굉장히 투매 물량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으신 물량을 추가 매수하기에는 조금은 다소 아쉬움이 있어서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추가 매수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자, 가격 기준으로는 99,000원 이탈되지 않아야 충분히 상승할 수 있고 중시값 정도 지지라인이었던 16만 원 언저리에서는 매도를 하시고 뭐 다시 재접근하신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 도움 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좋은 전략으로 나오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제넥신이라는 종목, 이런 종목들 말씀드릴 때 좀 다소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정고를 돌파해서 잘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결국은 시청자님들한테 바로 도움이 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요, 항상 시청자님한테 말씀드릴 때 그래도 최대한 도움이 되고 그리고 다소 좀 제가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겠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렇다 하더라도 시청자님 입장에서 그리고 만약에 제가 정말 투자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에 대한 관점에서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니까 꼭 참고 잘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또 다음 시청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지역이 어디세요? 아, 평촌이에요. 평촌이세요? 네, 아니, 네. 왠지 공기 좋은 곳에 있는 목소리 같으셔서 그래서 말씀 한번 드렸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CJ 시푸드 CJ 시푸드 6,200원에 네, 30%요. 6,200원 30%. CJ 네. 시푸드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니, 한번 샀다가 조금 다시 재매수 들어갔는데요. 네, 네. 그냥 방송 보고 음, 사게 돼갖고 너무 높은 가격에 사가지고 네. 걱정돼서요. 네, CJ 시푸드 하게 되면 이게 뭐 생각나는 게 생선이죠, 그죠? 네, 시푸드 관련된 건데 네네. 사실 이제 그 일본의 반사이익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본 지금 뭐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굉장히 원전 터지고 그 네. 오염수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네. 이제 수입 규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주로서 좀 두각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CJ 시푸드가 두각을 받았던 게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오히려 식자재를 집에서 해 먹거나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조금 더 추상적인 이슈로 좀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은 6,200원까지 오느냐, 넘어갈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박스권을 잘 만든 종목입니다. 박스권을 왜 잘 만들었냐? 이 종목은 상승을 하기 위해서 발판을 만들고 올라간 것입니다. 자, 차트 보시게 네. 되면은 이렇게 발판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만 되면은 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그러니까 지금은 크게 뭐 염두할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지금 상단 부분을 지켜주고 또 재차 반등에 대한 기대치가 만들어지고 있는 국면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6,000원 부근입니다. 지금 여기서 2단 박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주식은 박스만 잘 만들어도 흐름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네. 자, 전고 자리를 돌파하다가 실패했고 돌파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하락에 대한 고민보다는 어디서 잘 팔아야 되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네. 그러면 이 종목이 다시 올라옵니다. 이렇게 딱 뚫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시청자님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강력할까요? 아니면 좀 작아 보입니까?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강력했으면 좋겠죠. 그죠? 네. 근데 이제 현실적인 입장을 좀 말씀드릴게요.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뭐 그렇게 크게 강력하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많이 있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한번 고심하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5,900원에서 6,000원짜리에서는 한 번 정도는 매도하시는 의견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연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으니까 매도할 때는 과감하게 매도하고 또다시 접근하시는 네. 전략이 유효하다. 그래서 5,900원 매도하고 나중에 다시 이 종목이 아쉬우시면 4,400원 이하에서 매수하셔서 다시 한번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일부러 매매 전략도 구체적으로 차트를 많이 보여드리는데 그 부분은 다른 시청자님들도 단순히 내 종목이 아니라고 해서 관심 갖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트라든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롯데 관광개발이고요. 네, 15,050원에 40%요. 15,050원에 40%. 40%. 크게 뭐 손실이거나 수익이 아닌 지금 약보합권인 것 같은데요. 네네네. 롯데관광개발 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일단 뭐 제주 드림타워 때문에 네네네. 완공이 됐으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네, 아직 계속 횡보 중인 것 같아서 사용 승인도 떨어졌는데 네네네. 아직까지는 뭐 그런 게 없네요, 아직. 그 롯데관광개 혹시 제주도에 사십니까? 아니에요. 제주도에는 친구가 있어요. 아, 그렇죠. 이제 이게 지인 찬스로 이제 접근을 네네. 하신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 말씀드리는 동안 사실은 네네. 조금 이렇게 주주를 봤어요. 주주를 봤더니 네네. 김기병님, 뭐 국민연금공단, KB자산운용, 뭐 굉장히 네네. 좀 그래도 국가 기관들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네네. 또 하나가 이 종목이 아시겠지만 품절주인 거 아시죠? 네네. 그 품절주기 때문에 조금만 내용만 좋으면 충분히 잘 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혹시나 이제 매도가나 손절까지 알고 싶어서 네네. 장기 보유로 갈 거거든요. 아, 장기 보유. 네네네. 사실 그 가장 그 판단을 잘 내려야 되는 게 사실 장기 보유거든요. 네네. 단기보다 더 어려운 게 장기 보유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자리는 쌍바닥에 다중바닥이고 딱 그다음 박스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뭐 크게 지금은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모멘텀이 있고 수면 위로 들어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네네. 자, 근데 지금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 이제 확장을 조금 더 일봉으로 보게 되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조금 비실비실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 비실비실한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19,500원만 가면 부러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어쨌든 건설 섹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네. 경기 민감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시장이 2월 장세는 절대 녹록치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그 전의 흐름까지만 보시고 다시 재접근하셔도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18,400원. 18,400원에는 권리락을 맞았던 자리이기도 하고 유상증자가 있었던 자리도 있었기 때문에 자, 이런 18,400원에서는 전 전량 매도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장기라 하더라도 18,400원에 매도하셨다가 다시 내려오게 되면 뭐 2월 달 이후에 내려오게 되면 재접근하셔서 다시 또 롱텀으로 가져가신 전략. 제가 지금 시장을 바라볼 때 조금 민감주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부분 꼭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언제나 오늘 다양한 종목들 많이 문의 주시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에게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또 다음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엔텔스고요. 엔텔스 네, 9,160원에 40%. 아, 9,160원에 40%. 엔텔스 뭐 들어가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아는 친구가 한번 해보라고 해서 처음 주식을 시작했는데 한번 했어요. 아, 9월 초에 샀는데 네네. 이게 이제 쭉 떨어지다가 지금 조금 올라오는데 이게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건가? 그게 일단 궁금해요. 네. 일단 그 친구분이랑 친하십니까? 예, 예. 아, 그럼 친하신 부분인데 일부러 뭐 정말 빠지는 거 예측해서 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종목 자체는 네.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요. 아시다시피 요즘에 이제 IoT라든지 5G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 네, 예. 관련된 섹터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주가 그래서 예. 뭐 HFR이라든지 이런 5G를 주도하는 업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엔텍스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이제 한 번 정도는 아쉬운 게 1월 13일 날 물량이 쏟아진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량이 쏟아지고 나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보시는 게 정석인데 차트 부분은 아직은 익숙치 않으셔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신 것 같고요. 자, 지금은 뭐 떨어지는 걸 고민해야 되는 자리냐? 아닙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아래 꼬리가 계속 잡히죠. 여기서 누군가가 이거 싼데 이러면서 투자 심리가 사주는 심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하방보다는 상방 쪽 기대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9,160원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의 가치로 봤을 때 지지저항 논리로 보게 되면 자, 2018년도 9월부터 2019년도 5월까지가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였던 자리인데 여기를 이제 n분의 1을 나눠보겠습니다. n분의 1을 쭉 당겨보면은 자, 13,500원이 중시가가 나오고요. 25% 값이 1,900원이 나옵니다. 자, 이 종목은 일단은 1차 저항은 1,900원에 1차 저항이 있고요. 2차 저항은 13,500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드리면 자, 1,900원에 비중 50%를 매도하시고요. 그다음 13,500원에 전략 매도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자리는 고민하실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히 바닥 따지기가 되어 있고요. 지금 뭐 하락을 한다면 6,500원은 이탈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간 충분히 거래량 없이 하락하고 매집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그 1,900원, 13,500원으로 분할 매도하시는 전략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때는 시기는 얼마나 걸릴까요? 자, 1,900원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5G라든지 신규 모멘텀 들어오게 된다면 빠른 상승 흐름이 보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1차로 1,900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3,500원은 조금 긴 숨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성공 투자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도 뭐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못다한 시간은요. 일요일 저녁입니다.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이데일리 맵.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검색까지 들어오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74개입니다. 7777이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는데 많은 내용들 함께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에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정리되어 있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금요일 새벽 4시에 일어나거든요. 4시에 일어나서 쭉 한번 훑어보고 오는 거니까 또 많은 질문 주시게 되면 이번 주에 대한 또 구체적인 내용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함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LV MC 홀딩스요. 네. 그 3,300원이고 비중 10%요. 아, LVMC 홀딩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 3,300원 비중 10%. 아, LVMC 홀딩스 굉장히 좀 어려운 종목이 나왔습니다. 예, 들어가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니 이거 뭐 어디 딴 데서 방송에서 본 것 같은데 네네. 그냥 차트 보고 그냥 바닥이라서 산 건데 네. 그냥 뭐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냥 계속해서 언제쯤 매도하면 될지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사실 그 LVMC 홀딩스가 오토바이 관련된 종목으로 굉장히 좀 유명했었죠. 특히 해외 라오스라든지 이런 쪽에 이름을 바꿨는데 제가 이제 투자 팁을 하나 드리면 홀딩스가 붙은 종목은 조금 어렵습니다. 종목 자체가. 홀딩스라는 게 이제 지주사라는 의미거든요. 지주사가 있고 예. 사업부가 있으면 지주사 같은 경우는 컨설팅이라든지 관리를 통해서 버는 업체를 지주사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홀딩스 자체의 종목들은 그래서 항상 큰 상승이 쉽게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매수 단가가 3,300원인데 이 종목이 계속해서 권리락도 많고 그다음 유상증자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주식수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펀더멘탈적이나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다음 상승에서는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략 매도 의견을 무조건 드리고요. 자, 전략 보시게 되면 박스권을 좀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권을 보시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하단과 상단이 명쾌하게 좀 잡혀 있습니다. 하단 같은 경우는 3,000원 정도 잡혀 있고요. 상단 같은 경우는 4,200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4,200원과 3,000원의 중심값이었던 3,600원은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전략 매도하신 전략이 좋은 게 이 종목은 이제 박스권으로 당분간 움직이다가 제 생각엔 박스권 하나를 다시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투바닥이고요. 투바닥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이 나온 다음에 차트가 물론 우상향으로 가면 좋겠지만 만약에 흘러내린다라고 하면 거래량 없이 흘러내리면 증자 물량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3,600원에는 전략 매도 의견 꼭 제시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지금 자리에서 이제 바닥 따지기를 끝냈으니까 2,890원 정도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다시 한번 재파동 나오면 꼭 매도하시고 조금 더 빠른 종목으로 교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이녹스 네. 9,995원 10%. 아, 이녹스신 거죠? 이녹스 첨단 소재가 아니라 이녹스고 그다음에 9,995원 비중 10% 이렇게 보유하고 계시는데 네. 이녹스 뭐 들어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니, TV를 보고 네네. 이제 했는데 그 재무제표를 보라 그래서 봤더니 괜찮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봤는데 너무 많이 저기에서 지금 걱정이 돼가지고 어떡할까 했는데 마침 세팅이 돼가지고 너무 상담받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이녹스는 참 좋은데 말로 못할 정도로 좋아요. 재무상태표도 좋고 그리고 이제 자전거 산업 분야나 뭐 이런 쪽에서 뭐 이녹스 첨단 소재에 관련된 종목이기도 같이 하잖아요, 그죠? 뭐 알톤 스포츠랑도 연결이 좀 되어 있고 그런데 좋다 보니까 또 이게 이제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이제 홀딩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주사는요 투자 팁이 간단합니다. 한번 크게 올라오면 더 큰 기대를 갖지 마시고 매도하시는 게 좋으세요. 이게 1차 전략이고요.
그다음에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은 빠질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락이 발생을 했고요. 다시 이제 재차 반등이 나올 건데 어디까지 가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부분을 제가 보겠습니다. 2,500원부터 14,000원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달려왔다가 그 충분한 수익 실현을 보고 좀 일부 물량 매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딱 그려보게 되면 자, 제일 중요한 자리가 뭐냐? 8,200원이 중시값이고요. 11,200원이 그 75% 값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여기 일목균형표의 저항대까지 본다고 하면 재반등이 나왔을 때 다행입니다. 매수가까지는 다시 한번 재반등이 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995원이신데 95원 정도 손해는 감수하실 수 있잖아요, 시청자님. 같이 괜찮으시죠? 네네. 9,900원에 전량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9,900원에 전량 매도 의견. 그다음에 만약에 손절 라인 보시게 된다면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손실이 워낙 큰 구간이기 때문에 6,000원 손절 라인 보시면 될 것 같은데 9,000원 전량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하시는 부분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이제 시청자님들이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종목 오래 들고 있는데 그 종목이 또 안 가게 되면 또 그리고 본전에 매도하게 되면 또 안타까움이 함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전화 연결을 했고요. 또 다음 또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좀 밝은 미소로 또 맞이해 주시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해보는 거라서 지금 떨리갖고, 예. 아, 그렇습니까? 근데 너무나 네. 자연스럽게 잘해 주시고 계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보유 종목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제네바이오, 제넨바이오 예, 50%에 비중 50%, 3,510원입니다. 3,510원. 네. 15원 수익 중이시네요. 그죠? 정말 중요한 기로의 순간이십니다. 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그냥 이렇게 저 수십 풀어보고, 아, 그래갖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래, 어떤 놈이 싶고, 속이 타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쵸. 속이 타서 네. 이제 갈 건지 안 갈 건지 그다음에 관련된 종목이 어느 정도 펀더멘탈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조금 아쉬운 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주식격언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소문난장에 먹을 게 없다 이런 게 있는데 제넨바이오는 한동안 굉장히 시끄러웠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소 아쉬운 부분, 좀 악성 매물이 쌓여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BPS가 485입니다. 한 500원 잡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맥시멈 연료스펠 잡으면은 8,000원 정도가 잡힙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펀더멘탈에서 8,000원은 넘어갈 수 없는 종목이고요. 1차적으로. 그다음에 제넨바이오 같은 이종장기 관련된 모멘텀으로 올라왔는데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시청자님이 매수를 한 자리가 약수익 구간이어서 혹은 약보합 구간이어서 제가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차트상 중요한 구간입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는데 차트를 보시면 지금 지지와 저항 구간에서 딱 하단이 딱 상단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원래는 이런 데서 반등이 일반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조금 일찍 닫았어요. 일찍 닫았다는 것은 의도성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조금은 더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추세상으로 보게 된다면 조금 더 하방에 대한 경직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엘리어트 파동에 의하면 비파가 없습니다. 비파가 없다는 것은 재반등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기대치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자, 두 번째 음봉의 중시가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 3,780원 정도 됩니다. 3,780원 정도에서는 전량 매도 의견을 드리겠고요. 아니, 이종장기고 다 좋은데 왜 그렇게 진행을 하느냐? 조금 투심상으로 한번 무너진 추세가 있으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관점과 펀더멘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3,780원 전량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지금 크게 걱정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손절 라인이 너무 깊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모호한데요. 어쨌든 간 이 종목이 2,700원을 깨지면 조금 아쉬울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고 지금은 다른 것보다는 한번 양봉이 크게 나올 때 즉 3,780원이 나올 때 매도하시고 조금 더 안전하고 빠른 종목으로 교체하시길 바라겠다는 부분.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그게 언제쯤 되겠습니까? 코로나19 이슈라든지 이종관계 이슈가 있다면 한 11월 네. 정도에 한 번 정도는 급반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과감하게 매도하시고 조금 더 네. 빠른 종목을 교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780원, 예. 네, 3,78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문자도 굉장히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예, 문자 빠르게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문자 보겠습니다. 자, 엘비세미콘입니다. 11,500원 비중 19%입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자, 엘비세미콘 관련해가지고는 뭐 엔터 관련된 이슈도 있었지만 IT 가장 근간이죠. 자, 엘비세미콘, 자, 차트가 쭉쭉쭉쭉 잘 치고 올라왔습니다. 쭉 치고 올라왔는데 11,500원이면은 너무 높게 사셨는데 자, 박스권 그려볼게요, 저랑. 자, 바로 차트로 보겠습니다. 박스권 상단과 하단이 연결되는데 그 상단 부분이 어디서 딱 눌립니까? 11,200원. 이런 종목은요, 지금 박스권을 움직이게 된다면 차라리 이렇게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11,200원에 매도하고 나서 다시 접근하시는 겁니다. 언제? 자, 여기까지 올라오는 전제 아래 8,600원이나 8,800원에서 접근하셔서 수익 보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요. 언제나 우리 시청자님 안정적이고 큰 수익 보시기를 바라겠고 여러분들과 매주 토요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전화 주셨는데요. 제가 또 함께하는 시간 항상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뷰 함께하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많은 종목들 사실은 제가 뭐 같이 봐드렸는데요. 그 일양약품이라는 종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일양약품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도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 2월 22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올라오고 지금 좀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자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충분히 상승을 하고 나서 230%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도 아직 이 종목은 조금 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셔도 되실 것 같다. 코로나 치료제 중에서는 그래도 이것도 대장격이니까요. 제가 바닥 구간에서 매수 드렸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륙재관도 드렸는데 매수 포인트는 좀 제대로는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이렇게 바닥에서 드리기 때문에 종목 자체가 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OBV도 이탈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 관심주로 한 2개 정도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요. 코메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코메론이죠. 코메론 관련된 종목을 갖고 왔는데 사실 이제 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 대해서만 많이 포인트를 잡아요. 저는요. 확실하게 회사를 많이 가본 기업이거나 아니면 저평가 기업을 주로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자, 코메론 같은 경우는 금속재, 섬유육재, 줄자 이런 제조업체인데 이게 제가 이제 왜 주목을 하냐면 일봉공업 규제에서 JIS를 받은 1급 인증 업체는 이 업체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어떤 메리트가 있느냐? 굉장히 실적도 좋고요. 다 좋은데 바닥에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다중바닥을 찍었습니다. 다중바닥. 이렇게 다중바닥을 찍고 주가가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냈죠. 제가 상단드릴 때 흐름 중에서 이렇게 바닥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매수가는 지금 8,580원 충분히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지저항에 따라서 한 9,900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박스권 하단에 있기 때문에 부담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7,900원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약주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제약주 하나 체크해서 갖고 왔습니다. 위더스 제약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위더스 제약도 그렇게 크게 높지 않습니다. 전문의약품 생산 판매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탈모 치료제, 주사제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주사제 아직 만들지 못했는데 2023년부터 만드는데 이게 굉장히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탈모약 같은 경우는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치료 주사제를 한번 표피에 맞게 되면 3개월 혹은 6개월마다 맞으면 된다라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안정적인 재무 구조가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21,000원 제시를 드릴 것 같고요. 목표가는 27,000원, 손절가는 18,000원 이렇게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코메론이랑 위더스 제약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그럼 이런 종목들 과연 어떻게 상담드렸고 또 어떻게 함께하고 어떻게 제시드렸는지 함께하는 시간 좀 이따 강의를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병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시장에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보다
마음이 심약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그건 개인 투자자분들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늘 불안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트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또 걱정해야 될 자리, 걱정하지 말아야 될 자리는 어딘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걱정 안 해도 되는 자리가 있고요. 주가가 상승을 한다 해도 걱정을 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주식은 그래서 언제나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 주실 수도 있는데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드려요. 도너리 BFP, 제 경험을 믿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차트 형성법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트 형성법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차트 형성법 강의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은 이제 주식 투자 우승법입니다. 제가 투자대회를 나갔는데 이제 이제 예전에 전문가끼리 투자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끝날 때는 이제 1등을 하게 됐어요. 이데일리에서도 투자대회 했었었죠. 2회 우승을 했었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항상 한결같았어요. 그러니까 1일1비 안 하고 내 차트에 집중을 하니까 결국은 우승을 하게 되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집 기간이 길수록 상승폭은 크다.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청산가치 대비 BPS 대비 32배 이상 종목은 매매하지 않는다. 두세 번 급락 시 반등 발생이 된다. 아까 전에 제가 아까 드렸던 종목들 보게 되면 거의 다 두세 번 반등 나올 때 드리잖아요. 그죠? 이번에 제시했던 종목들도 그렇고요. 중심값은 언제나 심리적 구간이다. 제가 중심값에서는 매도 포지션이나 매수 포지션을 제시를 드리죠. 자, 이동평균선의 기본적 법칙을 활용하라. 이동평균 잘 맞추는 건 왜 그래요? 제가 구묘선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뭔지 아세요? 개미님들 따라오세요 이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오히려 급등 시 매도 물량이 다수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시고 매집할 때는 오히려 매수 물량이 많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호가가 매수 물량이 바닥에서 많으면 오히려 매수하겠다는 의지고 높은 자리에서 매수가 많으면 그것은 오히려 물량을 던지겠다는 의지다.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보시게 되면 거래량에 대한 부분인데 상승 시는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이 좋고 하락 시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이 좋다. 자, 바닥 시그널입니다. 거래량이 없으면 가끔 개인 투자분들이 이 부분이 제일 개인 투자분들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바닥이 될수록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바닥인데 거래량이 많으면 그건 바닥이 아닙니다.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된 거예요. 만약에 정말 바닥에서 거래량이 발생하면 위로 툭툭툭 치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가끔 그래요. 너무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 바닥에서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이제 거의 매도할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2번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3번 바닥 대량 거래는 재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에 다시 거래량을 만들고 퉁퉁퉁퉁 치고 올라가면 그때 정말 재밌죠. 자, 고점 대량 거래는 매도 가능성이 높고 대량 거래 한 번 발생 시 재반등 기대를 할 수 있다. 대량 거래가 발생하고 나서 눌리면 또 재반등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오히려 급등 시 매당 물량은 다수다. 오히려 급등할 때는 매도 물량이 다수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매집 시 매수량 다수다. 이런 부분들을 늘 체크드리는 게 뭐냐면 이거는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식을 감각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자, 근데 제가 그럼 정말 단순하게 좀 포인트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매집을 이만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11일 기간 동안 매집을 했기 때문에 대량 거래 매수가 나왔을 때는 상승 포지션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개인 투자분들이 뭘 못 버티냐면 요 구간에서 마지막 여기서 물량을 다 뺏기세요. 왜? 에이 지겨워 하면서. 근데 이걸 알고 있으면 어떤 포지션이 되냐면 박스권을 만들고 이런 중간 부분 이런 포인트들이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박스권의 중심값은 투자 포인트다. 중심값에서 들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런 데서 들고 있다 하시더라도 평단을 중심값에 맞춰 놓으시면 당연히 재반등에 대한 로직이 만들어졌고 이동평균선 맞춰가면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시노팩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거는 예전에 굉장히 큰 곳에서 투자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퉁퉁퉁퉁 밀려 내려왔어요. 자, 박스권 보게 되면 상단과 하단의 중심값을 만들어 놓고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많이 매도하는 구간이 어디냐면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근데 이 구간이 오히려 뭐가 되는 거예요? 역발상적으로 재상승에 대한 기대치의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박스권 제가 계속 저는 그게 좋은 거예요. 제가 강의를 드릴 때나 혹은 제가 트레이딩을 할 때나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만약에 주가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다시 어떻게 될까? 재반등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흐름에 대한 포인트를 보고 조금 빠지더라도 조금 상승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으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의 흐름을 보면 늘 두렵고 늘 힘들기 때문에 숲을 보는 연습을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꼭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시즌 같은 경우도 이게 정말 최악의 종목이었습니다, 사실. CJN이 내가 왕년에 들고 있었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최악이었냐? 이게 2년간 매집입니다. 2년간. 여기서 쫙 안 가요. 예. 안 갑니다. 절대 안 갔어요. 그러다가 자 수급이 퉁퉁 터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서 기다렸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살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못 삽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뭐예요? 이 상단 부분에서 툭툭툭툭 지켜주면서 주가가 다시 중중중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차트예요, 사실은. 우리가 시즌에 대해서 이렇게 잘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가 혹은 누군가에 대한 물량이 여기서 다 제가 봤을 때는 매집이 된 겁니다. 긴 시간 동안 충분히 매집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상승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그러니까 CJN이 뭐 잘 맞췄죠, FDA였죠. 그게 아니라 이 인고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걸 수도 있어요. 차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소통하셔야 돼요. 그냥 펀더멘탈이었고 아까 전에도 제가 상담이 그러셨죠. 펀더멘탈은 좋은데 주가가 안 갑니다. 그거는 인고의 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주식은 인고와 고뇌와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코맥스. 코맥스는 요즘에 이제 그 뭐 이렇게 아파트 문 앞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은 똑같습니다. 주식은. 제가 주식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결국은 여기서 이제 고점 만들고 여기서 이제 뭐냐면 개인들의 물량 테스트라고 해요. 한번 누군가가 주포가 물량을 쭉 사보니까 개인들이 안 따라오니까 다시 물량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만 오면 딱 떨어지고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어떤 인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자리만 오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파는구나가 생각이 들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쭉쭉쭉 그 자리 지키면서 물량을 그냥 한 번에 싹 개인 투자 물량이 여기서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퉁퉁퉁퉁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눌림 이런 자리에서 눌림이 나오고 아까 전에 제가 그 상담드렸던 내용이랑 똑같죠. 자, 눌림 자리가 나오고 다시 재차 반등 나오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퉁퉁퉁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뭔가가 윗꼬리를 통해서 뭔가가 조금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흘러내렸다가 다시 또 재차 반등에 대한 기대치까지도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한 종목만 더 체크하고 보겠습니다. 제가 대륙제간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륙제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자, 근데 대륙제간은 왜 말씀드렸냐? 딱 똑같아요. 여기 인고의 시간이 쭉 있어서 요건 특수 상황.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있었고 인고의 시간이 쭉 있었고 하단 부근에서 포지션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쭉쭉쭉 올라갔습니다. 제가 일부러 지나간 것보다 말씀드릴 때 차트 포인트를 갖고 오려고 일부러 지난 차트를 갖고 왔는데 자, 여기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상황 차트 한번 열어보시면은 쫙 치고 올라갔습니다. 즉 주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단과 하단과 거래량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거기에서 주식을 잘하고 하려면은 일일비할 필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그런 통계를 가져봤더니 정말 수익 보신 분들 통계를 보니까 1년에 2배 이상 수익 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단타를 잘 하시는 분이든 어떤 분이든 그런데 꾸준하게 수익 보시고 2배 이상 보시는 분들의 기본 로직은 뭐냐? 박스권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 부분이 항상 투자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차트 형성법에 대한 심리의 과정과 흐름까지 학습했습니다. 저는 시청자님들이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또 개미 투자자분들이 이기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못다한 얘기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검색하여 들어오시면 또 함께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고요. 비밀번호는 74개입니다. 7777 검색하여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다음 매주 일요일 저녁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고 있으니까요. 또 이데일리 맵 들어오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언제나 성우투자의 원칙은 못 깨지덕 늘 똑같은 마음을 갖고 차분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차분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